이번 1부에서는 퀄컴의 개요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숫자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업의 사업 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볼 거고, 2부부터는 각 사업 부문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퀄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가 매출, 주황색 막대가 영업이익, 회색 막대가 순이익이고요. 2021년에는 전년도보다 매출이 약 43%, 순이익이 약 74% 늘었고요. 2022년에는 전년도보다 매출이 약 32%, 순이익은 약 43% 늘었어요. 차트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출이 성장한 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었죠. 주가가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시장의 영향도 있겠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숫자상으로는 저평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26일 주가인 104달러 기준으로 보았을 때 PE 레시오가 약 9 정도 되고요. 배당 수익률이 약 3% 정도 됩니다. 배당을 자신이 예상보다 무리하게 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래 스트리트 컨센서스를 보면요. 반도체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지 매출이나 순이익이 2025년까지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히 2023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18%, 순이익이 28% 감소한다고 예상되어 있네요. 가장 수익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PE 레시오를 계산해 보아도 12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퀄컴의 사업 부문을 좀 볼게요. 먼저 QCT 부문이 있는데 이 사업 부문은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부문이에요. 그리고 QTL 부분은 기술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서 매출을 올리는 부문이에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무선통신 기술의 강자이기 때문에 이 무선통신 기술 관련한 라이선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 NFC, 2G부터 5G까지 이런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무선통신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받고 있죠. 예를 들면 핸드폰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5G 이런 무선통신 기술의 집합체이죠. 삼성이나 애플도 모두 이런 기능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퀄컴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받는 방식은 주로 제품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QCT는 총 4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핸드셋 부문입니다. 핸드셋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가장 메인이 되는 반도체 판매 부문이고요. 두 번째 RF 부문은 무선 통신 기술, 즉 와이파이, 블루투스, 5G 등을 송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반도체 판매 부문입니다. QTL과 헷갈리면 안 돼요. QTL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5G 등의 무선 통신 기술 라이선스예요. 즉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근데 이 RF 부문은 이 기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반도체, 즉 하드웨어적인 부문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부문인데요. 자동차 안에는 다양한 반도체가 들어가죠. 퀄컴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운전석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하는 칵핏이라는 반도체도 판매하고요. 자동차의 블루투스, 인터넷 등의 연결을 담당하는 커넥티비티 반도체, 에이다스와 자율주행과 관련한 라이드 반도체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부문인데요. IoT 부문은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XR 기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판매하는 부문입니다. 그럼 QCT와 QTL의 각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는 매출, 주황색 막대는 영업이익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CT 부분이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QTL은 전체 매출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QCT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QTL은 기술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영업이익 비중으로 보았을 때 QCT는 73%까지 내려가고 QTL은 26%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QCT 부문의 세부적인 부문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헤드셋 부문이 66%로 압도적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음이 IoT, RF, 자동차 순으로 매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퀄컴은 헤드셋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미래에는 자동차나 IoT 분야를 키우면서 헤드셋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매출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용으로 국가별 매출을 한번 볼게요. 국가별 매출 비중은 중국이 제일 많고 주로 아시아 국가 위주로 있죠. 하지만 이것이 중국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품과 서비스가 배달되는 위치로 매출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중국 매출은 중국에서 제품을 제조하지만 본사는 한국에 위치한 한국 회사일 수 있으며 해당 기기는 유럽 및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퀄컴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이 제조되는 곳이 주로 어디인지를 볼 수 있는 표입니다.